네, 안녕하세요. 지역봉사와 실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보시면 태동기라고 되어 있죠. 태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개조직, 그 다음에 투례, 품앗이, 향약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개 사실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개가 많이 남아있죠. 여러 가지 개가 있죠. 여러분들도 개가 있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아마 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행개, 반지개,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개들이 있죠. 친구들끼리도 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 모임이 있습니다. 개 모임. 일종의 이것도 이제 그 서로를 돕는 거죠. 그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이것은 사만시대부터 아주 오랜 사만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마흔 지난 변한 사만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시대에는 이제 두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촌락 단위, 동네 단위의 시골의 동네 단위, 촌락 단위의 주민협동체, 두례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품앗이. 지금도 품앗이가 있죠. 농촌에서 주로 이제 농사 지을 때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서로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저 집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품앗이도 뭐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럼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 주민의 순화, 획득화, 교화를 목적으로 향약이 운영되어졌고요. 이것은 지식인간의 자치적 협동 조직을 향약이라고 합니다. 여러 다른 나라에도 사실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 서로 돕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DNA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그런 것들은 뭐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 국민성 안에 이런 DNA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는 지금도 남아 있고요. 두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남아 있지는 않지만 품앗이는 뭐 여전히 품앗이 하는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직도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게 개 조직이죠. 개 모임은 뭐 상당히 우리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자원봉사의 형성기를 보면 근대화 시절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또 민주주의 철학이 유입되면서 이제 돕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봉사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및 관련 단체의 활동, 태화여자관, 에라는 뿐만 아니라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 안에 많은 봉사 단체들이, 봉사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력은 아주 뭐 절대적이죠. 막강 정말 뭐 엄청났죠.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기독교의 적극적인 어떤 사람들을 위한 봉사, 굉장히 뭐 예.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끼친 많은 영향들이 있지만 봉사의 개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것, 이거는 뭐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소록도에 있는 뭐 그 나완자촌, 뭐 여수에 있는 애양원, 다 선교사들이 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고 우리가 싫어했던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들, 정말 그 선교사들이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죠. 의사로, 간호사로. 일제강점기에는 관주도의 교화사업, 인보관이 있었고요. 그 구국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사회 개량적 성격으로 문명 대치를 위한 야학이나 농촌 봉사활동, 질병 구제 등이 있었다. 여러분 야학 알아요? 야학? 내가 청년 시절만 해도 야학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지금도 야학이 있을까요? 야학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1980년대 야학이 뭐냐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료로 대학생들이, 뭐 대학생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했고요. 주로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학생들이 그 청년들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무슨 시험입니까? 갑자기 시험 이름이 잘 안 나네요. 가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지금도 야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학 활동들 많이 했어요, 대학생들이. 새마을운동, 생산기반과 생산능력개발, 소득 수준 향상, 의식개발, 자원봉사, 정신 확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봉사 안내소에서 주로 이제 사회복지단체들이 세워지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원, 뭐 특별 고아원, 그리고 여러 하단의 이 자발적인 고아들을 돕고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사실 오고 있죠. 1980년대가 되어져서는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져서 국민의식 정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의 사회 경제의 변화를 가져오고, 1985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원봉사단이 발족되어졌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저도 이건 둘 다 이제 참여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 2002년도만 해도 여러분 어렸었겠군요. 하여튼 큰 국제적인 대회가 있을 때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1990년대 민관 참여, 1994년 한국자원봉사단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1995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이 등장했고요.
1979년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전공 선택 과목으로 1995년 보다 많은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개설했고요.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발족되어졌고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VM에서 그죠? 여러분 자원봉사활동도 점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죠. 정부 정책으로 자원봉사 활동 영역 확대되어지고요. 2002년 세계자원봉사대회 한국에서 개최했고 2000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어졌고 2006년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발족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피 속에 DNA 속에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확실히 그게 있습니다. 또 그게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에 본다고 한다면 20세 이상 성인 중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1999년도에는 14%였는데 2005년 이후에는 20% 이상이 되었고 2014년도에 22.5%. 그러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특별히 대학생이 많겠죠. 이제 자원봉사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어져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중도 탈락, 효과성 측면의 문제점, 효율성 측면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제정되어졌고요. 등록과 미등록 단체, 실제 활동 인원과 미등록 활동 인원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어졌다. 센터명, 지역봉사센터로 본다면 자원봉사센터, 설치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여성활동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는 행안부에서 하고요. 여성활동 당연히 여성가족 육아부에서 합니다. 근데 또 사회복지 지원 자원봉사센터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 활동도 보건복지부, 학생 봉사활동 정보안전센터는 교육부.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다. 뭐 일견 좋은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는 모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는 행안부, 여기는 여가부, 여기는 보건복지부, 여기는 또 교육부 이렇게 또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곳을 모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각 부처마다 힘써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가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은 또 좋은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845개, NGO라고 하죠. 845개, 상당히 많네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수는 1138만 명. 미등록한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할 경우 4만여 개로 추정된다. 예, 미등록한 자원봉사활동단체라고 하는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활동한 인원은 375만 명. 민간단체 봉사활동을 제외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치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제주도 내지는 욕지도 또 여수 애양원 뭐 계속 가서 요양 노인요양원 이런 곳에서 계속 봉사를 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었어요. 10몇 년 동안. 사실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봉사해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좋죠. 네.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실제 이제 대면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도 했을 텐데, 뭐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여러분 해볼 수 있으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해외까지 가서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자원봉사단체 활동 평가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자원봉사단체의 고른 지리적 분포가 있고요. 자원봉사단체의 각 분야에 걸친 고른 분포, 또 비교적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 참여,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분야와 대상 집단의 포괄성 및 다양성 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짧은 역사적 전통, 정부 역할에 지나친 의존, 열악한 인력과 재원, 비지속적이며 학생층에 편중된 참여, 체계적인 자원봉사 업무 추진 등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는데 너무 정부나 어떤 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지만 자원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생각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 그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봉사를 할 테니 나에게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옳지 않아요. 자신이 할 봉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돈을 내고 참여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 봉사를 하는데, 그냥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데 왜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지원해 주세요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자신도 돈을 내고 또 다른 걸 위해서 일부 후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생각에 너무 정부가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고요. 또 돈이 작다 보니까 너무 외부의 어떤 지원에만 그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체계적이지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봉사를 가더라도 여러분 직접 돈을 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돈 안 대주면 안 가겠다 이런 표현은 물론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학생들 데려갈 때는 100% 자기가 돈 다 내고 갔어요. 기꺼이 해외 봉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기꺼이 자신들이 다 돈 내고 갔습니다. 자신들이 다 돈을 내고 가는데 그것에 대하여 아까워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갔던 봉사 활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자원봉사의 지원 체계를 여러분들 보시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역할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고요. 구성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의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정책 방향 설정 및 협력 조정,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이 있습니다. 특징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있는데 설립은 1994년 36개 자원봉사단체가 모여서 결성을 했고요. 목표는 자원봉사자 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유엔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각 단체의 이념과 특징을 살리면서 횡적 유대로 전 국민에게 자원봉사 정신을 파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전문 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실천과 전문가 등의 홍보, 교류, 조사, 연구, 정책, 건의 위탁 사업 수행 등이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하여 실제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 안내센터가 있는데요. 설립 목적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자원봉사단체의 교류 협력과 자원봉사 활동의 홍보 및 교육 체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설립 과정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기관에서 1억 1천만 원을 삼성복지재단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만들어졌고요.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전국 1천여 개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연결할 자원봉사 전산망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 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 자원봉사 전산망 구축, 이미 구축되어 있죠. 자원봉사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각종 안내 상담, 교육 훈련 및 교육교재 개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시도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전산망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삼성복지재단이 공동 운영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신속, 적절하게 연결해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전달하고 있고요. 1995년 전국적으로 개통되었고 운영기금의 부족과 유사한 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등으로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태다. 지금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제 전산망,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1980년대에 노인 분야와 장애인 복지의 민간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어졌고요. 한국노인복지회에서 노인 그전 사업과 상담 사업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했고 장애인 재활협회,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실시했습니다. 경과는 1990년대 재가복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1992년부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운영, 기존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전담 인력 장비 등 사업비를 추가하여 복지관의 부서 형태 설치 운영했고요. 기능으로는 조사 진단의 역할, 서비스 제공의 역할, 지역사회 자원활동과 활용의 역할, 사업평가 역할, 교육기관의 역할, 지역사회 연대의 고치 역할 등이 있습니다. 운영 원칙으로는 적극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자립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자원봉사센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